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화소 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차원 데이터에서 행렬 연산을 하는 것이 이제 영상 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 처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2차원 데이터의 원소 값을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이렇게 있는 이제 우리가 2차원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여기 있는 값 하나를 변경하는 것들 하나가 이제 영상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잡음이 이렇게 껴있다. 그럼 이 잡음을 제거해주는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의 하나 애가 될 거고, 이걸 수정하거나 이걸 찾아서 변경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 하나의 점 하나를 화소라고 해요. 그리고 음,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넘파이로 그 저기 뭐지 그 만약에 이제 배열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넘파이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책에서는 여기가 n 그리고 열 그리고 이쪽을 깊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사실 이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1차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1차원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1차원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의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쵸? 다시 여기다 그려야겠네요. 1차원,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1차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의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얘의 의미는 뭐 x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차원을 만든다 라고 하면 세로를 베이스로 하겠죠. 세로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데이터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내려가는 의미를 행이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y축을 의미하죠. 그쵸? 그래서 1차원 데이터를 만들면 x축을 의미하고 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y축까지 이제 눕혀 2차원짜리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엑셀에서 말하는 이제 행열이 되는 거죠. 행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3차원을 만든다 그러면 큐브 형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큐브 형태가 될 건데, 이런 식이 이제 큐브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큐브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요쪽을 우리는 Z축이라고 해요. 그쵸? Z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깊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행렬 뭐 3차원 배열을 만든다. 아까 이렇게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3차원을 만들게 되면 얘가 Z축을 의미하는 깊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행이 될 거고요. 얘가 열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제가 책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분명히 얘는 첫 번째를 깊이라고 표현을 잘못했죠. 첫 번째를 행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열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깊이라고 PPT에는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얘기대로 제가 다시 써보면 얘가 깊이고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 돼요. 저 얘랑 얘랑은 같지 않아요, 내용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컬러 이미지를 좀 넣고 보면 좀 다른 의미가 돼요. 컬러 이미지를 넣고 보면 일단 컬러 이미지를 넣고 보면은 그냥 저런 3차원 큐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어, 깊이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책처럼 행렬 깊이라는 표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될 텐데 3차원에서는요. 그쵸? 그렇지만 여기서 아, 요거를 그대로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뭐 얘는 4 곱하기 4짜리 제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4, 4짜리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컬러 이미지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 컬러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은 RG, BGR이죠. 여기서는 BGR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BGR이라는 순서대로 채널이라는 이걸 이제 컬러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채널이라는 의미가 부여가 돼요. 채널이라는 의미는 여기 열과 행렬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뒤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기가 뭐 B, G, R 요게 하나의 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를 3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채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채널을 의미하게 되고 채널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책에선 여기를 깊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실제로도 여기가 이제 채널을 들어가는 데이터가 맞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제 컬러 이미지를 얘기하면 여기가 행과 열이 돼요. 네.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3이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3개가 되는 거고 뭐 이 뒤로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하수에서 이제 우리 영상에서 컬러 이미지를 다루게 되면 이런 구조를 많이 갖게 돼요. 여기는 이제 4가 아니라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죠. 뭐 5든 10이든 100이든 가질 수 있지만 얘를 3을 가지게 되니까 요 맨 밑에를 채널이라든지 깊이라는 용어로 좀 책에선 표현한 것 같아요. 채널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면 좀 덜 헷갈렸을 건데 어쨌든 행렬이 앞으로 컬러 이미지에서는 행렬이 앞으로 당겨져요. 넘파이라는 좀 개념이 아마 그렇게 들어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행렬이라는 개념이 꽤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뭐 3차원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차원 X, Y, Z축을 의미하는 이런 3차원이랑은 좀 다르죠. 얘는 그냥 채널 C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Y가 되는 거예요. 그쵸? 좀 다시 그리면 요거를 좀 다시 그냥 말로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0 곱하기 10짜리 영상에 3이 있다 그러면 얘는 C 그리고 X, Y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에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뭐 책에서 이제 깊이라고 썼죠. 좀 그 부분 좀 아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3차원 영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X, Y, Z축을 의미해요. 그쵸? 뭐 Z축은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충분히 사실은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충분히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채널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책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영상처리에서 화소 값 수정하는 거 거기 이제 컬러 이미지까지도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화소 행렬 원소의 이제 접근 방법이에요. 원소의 이제 접근 방법인데 이거는 한번 코드를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서버를 많이 열어놔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돌려보면 이제 원소 처리 전과 처리 후에 대한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렛이라는 이름으로 인자를 받는데 두 가지 이제 메소드를 메인에서 호출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umPy에서 10자리 배열을 이제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어, 사이즈를 변환해서 2000으로 변경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2000으로 변경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액세스하는 거 원소 처리 전 기본 데이터를 한번 출력하는 부분. 그쵸. 그래서 원소 출력 전 데이터가 맨 위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PPT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만든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크기를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여기가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이고 행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5짜리 행렬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메소드에 이제 XSS 이쪽을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켰어요. 우리가 화소를 하나를 접근하는 이제 방법이나 아니면 그 화소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화소다 보니까 이중 포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원소를 접근해 보는 거죠. k 값에 넣고 거기를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요런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요 방식은 좀 C 언어 구조를 좀 따르는 거고요. 그렇죠. C 언어 구조를 따르는 거고 이제 행렬이라는 개념으로는 요렇게 이제 쓰는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요 방법이 맞을 거고요.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C 언어 느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이제 가능하다니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이씩 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화소를 아니면 개별적인 화소를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해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원본 데이터는 동일해요. 원본 데이터는 동일하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세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넣는데 얘도 얘는 그 맷이라는 그 넘파이죠. 이거 넘파이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그 하나의 원소를 여기에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k 값에다 주는 거고 걔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값을 변경한다. 원소를 할당해서 변경한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거는 이제 메소드를 알아서 쓰는 거죠. 어떤 그 값 하나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서 그리고 다시 그쪽에다가 데이트를 셋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셋이랑 그 다음에 뭐 get 여긴 get이라고 안 돼 있지만 뭐 아이템이라고 돼 있지만 어떤 get이라든지 set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그 추천하죠. 왜냐면은 다른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자기가 마음대로 만지거나 이런 거를 이제 객체 지향에서 그렇게 지향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그쵸 메소드를 몰라도 되고 어떤 상황을 몰라도 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드 나왔죠. 이거는 요 앞에 칸이 1번이고요. 요 뒤에 칸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뭘 보냐면 앞에서 이제 만들었던 코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 하나랑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셋이랑 get을 이용하는 뭐 그런 방법의 코드 하나 그리고 룩업 테이블이라는 좀 이따 이제 배울 룩업 테이블이라는 거 하나 오픈CV 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행렬로 계산해서 이제 요 세 개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반전을 하는 거예요. 세 개 반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수행 시간을 체크하는 거 코드 하나 넣어서
그 수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 다섯 번째 방법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실행시켜 보면서 좀 결과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좀 더 우리한테 직관적이긴 하지만 속도는 가장 느릴 수 있어요. 속도는 가장 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도 하나 있든 어쨌든 화소를 어떤 전체 이미지에서 어, 화소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한다는 거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전체 화소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십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함수를 쓰는 거죠. 마이너스 함수를 쓰는 거랑 그리고 얘는 아예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고요. 이미지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서 이제 값을 만드는 건데 얘네들은 이 둘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화소 하나하나마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행렬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255를 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전을 하기 위해서 255나 어쨌든 255에서 데이터를 빼는 거니까 이 전체에다 빼는 거니까 얘는 한 번에 이 전체를 다 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이 있는 거고 이 세 개는 최소한 이 세 개는 룩업 테이블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픽셀이 있으면 룩업 테이블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픽셀 단위로 이제 뭔가를 픽셀 단위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빼기만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빼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요거 하나를 아니면 이제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요런 거 요거 탭은 좀 따로 배울 거니까요. 중간적인 입장에서 요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선택될 일은 없겠죠. 왜냐면 이건 전체에서 그냥 한 번에 빼는 거니까. 그쵸. 빼기를 한 거니까. 255 이렇게 빼기를 한 거니까 요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죠. 요거는 요 두 개는 그러니까 확장성이 무한대죠. 우리가 포문으로 돌려서 뭐하니까 확장성이 무한대고 얘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는 룩업 테이블을 먼저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룩업 테이블만 있다면 뭐든 요거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대신 뭐 완벽하게 이거랑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를 많이 화소 하나하나마다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요 두 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을 C 언어 구조고 얘는 이제 객체지향적인 언어의 수순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돌려보시면 이런 거는 한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똑같은지 아닌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책에 나온 거랑 이렇게 해서 반전된 데이터들이 쭉쭉 나와요. 결국은 반전되는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동일한 이 원본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전된 데이터는 동일해요. 좀 뭐 다 크진 않아서 돼 있는데 실제 시간을 보면 어, 여기서 넘파이 저는 이제 오픈CV가 더 빨랐네요. 뭐 이건 좀 시간마다 어떤 스레드의 영향 때문에 달라지는 건지 여러 번 돌려봐야 되는데 어, 책이랑은 다르게 오픈CV 함수가 좀 더 빠른 연산을 계속 연속 세 번 연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까지만 해보죠. 예. 역시 오픈CV 연산지 참 책이랑은 좀 PPT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 행렬에다가 바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다. 그쵸? 요 2번, 4번, 5번은 빠를 수밖에 없다. 대신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정말 개인 화소 하나를 선택하려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예요. 뭐 책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뭐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요 방법이 사실은 화소 하나의 개별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영상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흑백 영상을 많이 해요. 흑백 영상을 얘기하는데 사실 흑백 영상은 안 맞아요. 흑백 영상 안 맞은데 정확하게는 흑백은 흑백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런 그 회색 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이제 그레이 컬러라고 하고 그레이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그래서 검은색 흰색만은 존재하는 영상은 아니고 의미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레이죠. 진짜 흑백 영상은 정말 1과 0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되는 여기 하나랑 이걸로만 구성된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거는 쉽게 하는 방법은 어, 그림판에서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하나를 막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그림을 하나 막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그리지 말고 스프레이로 이런 식으로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도 하나 만들고 스프레이를 좀 더 크게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제 마구잡이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고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때 16컬러로 저장하면 품질 저하될 수 있다고 해요. 품질 저하되게 하면 이렇게 16컬러로 저장이 되고요. 색깔이 변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해서 16컬러가 아니라 단색 비트로 저장하게 되면 품질 저하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요게 정말 이제 흑백 영상이죠. 흑과 백만 있는 영상. 스프레이 뿌리면 이제 있냐 없냐. 아까 이제 컬러에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좀 진해서 주황색 계통이나 빨간색 계통이 좀 진해가지고 색깔이 남았고 나머지 연한 색깔들은 다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흑백 영상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뭐 단색 16컬러지만 뭐 4컬러도 있을 수 있고 16컬러도 있을 수 있고 256컬러. 아까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린 것 중에 혹시 256컬러라는 256컬러도 있었네요. 256컬러도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흑백 영상을 얘기하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은 화소 값이 0부터 255.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RGB 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 오픈시브에서 이제 BGR이니까 BGR 값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럼 옆에 있는 영상은 뭐냐? 이거는 이제 온도를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영상이죠. 우리가 요런 게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적외선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죠.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그때 요런 걸 표현을 해요. 요게 뭐냐면 사실은 그레이 데이터 자체는 그레이예요. 여기는 뭐 요걸로만 보면은 이런 파란색은 뭐 0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진한 빨간색은 뭐 한 30도 정도 돼요. 3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도스라는 개념으로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값 여기 이제 이런 무수히 많은 값들이 쭉쭉쭉 있는 거죠.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여기는 뭐 30도 있고 뭐 32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스케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런 거죠. 이런 스케일 하나 만들어 주고 요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뭐 컬러를 표현해야 되니까 당연히 BGR로는 표현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온도를 나타낸다든지 대부분이 이제 온도 나타내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온도를 나타내는 용도가 많이 쓰다 보니까 온도를 나타낼 때 어쨌든 온도라는 값은 한 가지 데이터만 있는 건데 얘를 어떤 다른 BGR의 형태로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형태로 변경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채널이 한 개짜리를 이제 세 개짜리로 변경해 주는 거죠. 대신 우리가 어떤 그런 그레이 스케일 이런 바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죠. 요거는 좀 더 활용 방법은 좀 나중에 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암 영상 생성인데요. 요런 결과를 생성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시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얘는 뭐 여기서는 이걸로 따지면 얘는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x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이 되죠. 그래서 얘가 열이 되고 얘가 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50이고요. 여기가 512짜리 크기의 저걸 만든 거고, 그냥 여기 채널이 없죠. 이게 어떤 색깔을 표현하는 해달이 아니니까 채널이 없다 보니까 C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렬로 흑백 영상을, 그레이 영상을 저장하는 용도로 우리가 데이터 크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걔의 어떤 크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포문을 돌린 거죠. 아까 이제 한 행렬을 이제 하는 듯이, 그래서 이렇게 셋을 이용해서 이미지 셋을 이용해 가지고 나누기 2씩 하는 거랑 얘는 20칸에 10씩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0부터 255까지의 값이 두 칸에 하나씩, 510이니까요. 두 칸에 하나씩 값이 1씩 플러스 되는 거예요. 1씩 플러스 되는 거고, 얘는 20칸에 하나씩 플러스 10이 되네요. 10. 잘못 썼습니다. 10. 여기 코드 요거죠. 코드가 20칸에 하나씩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틈이 보이죠. 그런 거를 출력하는 영상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시라는 컬러바를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제시라는 컬러바를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 대신 아까랑은 다르게 얘는 X, 아까는 510이었지만 저는 요 이제 그냥 한 칸에 하나씩 값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56이라는 값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요 Y축의 개수는 똑같이 50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컬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파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컬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포문으로 해서 여기는 파란색, 절반까지는, 여기서부터 절반까지는 여기가 이제 B니까요. B를 파란색이라고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같이 이 값을 이제 여기 이쪽 있는 번지, 그 IJ라는 이제 번지죠. IJ라는 값이 이제 바뀔 텐데, 이 IJ라는 값이 이제 여기는 요 한 줄을 의미하는 거니까 I는 의미 없고요. J가 이제 바뀌는 요 J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가 증가하겠죠. 255로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면서 J가 마이너스 2씩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마이너스 2씩 떨어지다가 128까지, 절반까지 이제 8번 떨어지면 20 마이너스 20 떨어지니까 얘는 이제 파란색에서 점점 다른 색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녹색 계통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 계통은 255부터 시작을 해서 빵을 향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 계통은 0부터 시작해서 255로 가는 형태를 요 두 개의 코드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딱 오게 되면 블루는 빵이 되고요. G는 255가 될 거예요. 255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55 넘으면 중앙에 딱 넘어가는 요 순간부터는 다시 G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 대신 R이 255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돌게 되면 파란색에서 그린으로 갔다가 그린이 맥스를 찍고 나면 레드가 다시 맥스로 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꼭 요거랑은 살짝 제 바랑은 좀 다르죠. 제 바랑은 좀 다른데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들 다 표현할 수 있는, 파란색부터 R, B, G, R을 다 변환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 제시라는 애는 뭐 노란색도 들어있죠. 노란색은 뭐 빨간색과 이제 녹색을 합성돼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고, 이제 보라색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랑은 살짝 다르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나중에 저 이제 아랫장에서 좀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소값 확인이에요. 뭐 화소값 확인하는 방법은
출력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제 폼은 이런 식으로 이제서 출력을 한 거죠. 값을 출력한 거고, 음, 바로 출력 기능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ROI 이제 잡아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한번 돌려보시죠. 코드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딱 출력이 됐어요. 이게 좀 코드 돌리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네요. 코드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화소값을 출력하는 거, 요 화소값을 폼을 돌면서 출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넘겨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값이 급박하게 변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급박하게 변하는 간신 영역, ROI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제 ROI 영역을 이렇게 이제 잡아놓는 부분이 코드가 이거고요. ROI 영역을 잡은 거고 ROI 영역을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0에 가까운 숫자들이 이제 그레이 영상에서는 출력이 될 거고요. 밝은색 같은 경우는 255에 가까운 값이 출력될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중앙 부분에는 가장 낮은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255. 그래서 여기는 좀 밝은 값이다 보니까 거의 뭐 90에서 이제 100 이하의 값들, 100 이하, 80 이상의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값도 이렇게 출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ROI 영역의 어떤 관심 영역으로 뭐 표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서 우리 영상의 밝기를 변경할 때가 있어요. 영상의 밝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영상 밝기를 변경하는 방법 중에 이제 오픈CV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행렬 연산으로 그냥 플러스 100을 하는 건데, 요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 계속 돌려보는 게 제가 시간을 조금 허비는 하지만, 보여드린 입장에서 근데 또 이미지랑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PPT에 또 설명되어 있는 게 좀 PPT에 이제 보고하는 게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좀 설명하기 좀 불편해요. 이걸 다 이렇게 다가 정렬해야 되는데 또 화면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좀 이상하게 출력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 원본도 있고 뭐 하는데 좀 이상하게 출력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제가 여기서 보여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코드적으로 보면 얘는 100을 더한 거고 얘는 100을 마이너스 한 거고 얘는 행렬적으로 한 거예요. 오픈CV 쪽으로 한 거고 행렬적으로 100을 더하고 100을 마이너스 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영상을 이렇게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DST 1, 2, 3, 4 해가지고 오픈CV 거 2개 넌파이 거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얘는 그 원본 이미지예요. 원본 이미지는 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 값을 255는 이제 더해서 이제 밝게 만든 거죠. DST1 여기죠. 얘죠. 이제 더한 거예요. 더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픈CV 걸로 더하게 되면 255 이상 값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게 오버플로우로죠. 오버플로우를 발생하지 않게 해줘요. 오버플로우를 발생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낮은 값 만약 여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0이 되는 거죠. 그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발생하지 않게 했는 게 오픈CV에서 이제 영상에 이제 특화되게 사용하려면 어 내가 여기서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검해지면 이게 지금 동일하게 둘 다 이제 100을 더한 값을 표현한 건데 얘도 플러스 100을 한 거고 얘도 플러스 100을 한 건데 얘는 오픈CV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픈CV는 오버플로우를 방지해 주다 보니까 만약 240에다가 플러스 100을 해줘도 25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완전 밝은 색이 많이 공부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행렬에다가는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없죠. 행렬은 그냥 더하면 되니까 행렬에다가 이제 더하게 되면 240에다가 100을 더하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돼서 뭐 대충 그렇겠지만 뭐 한 80값? 뭐 그쵸? 80? 80? 아니죠. 85 값이 되겠네요. 85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하는 방법도 마이너스 100을 해준 건 동일하지만
그쵸? 마이너스 100을 가지고 마이너스 저거는 거는 마이너스 100을 해주고 마이너스 100을 해줬는데 얘도 0 이하로 안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넘파이가 아니고 오픈시블 거 아니고 그냥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 0 이하 값이 돼서 오버플로우 역으로 이제 오버플로우가 돼서 255의 값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비교 방식, 모듈 방식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더 했다가 뭐 오버플로우 나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상당히 제도 많이 사용해요. 제가 데이터에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써요. 뭐 급박하게 개발하다 보면 편하죠.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했다가 어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셔야지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이랑 영상 합성인데요. 곱셈을 통해서 영상을 합성하는 거죠. 곱하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더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베타 뭐 알파랑 뭐야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넣는 방식이라든지 여기 이제 그런 웨이트 어떤 가중치를 둬서 앞에 있는 거는 0.7% 뒤에 있는 건 0.7% 0.6%의 가중치를 둬서 그거의 두 개의 영상의 비율을 바꿔줘서 이제 출력하는 건데 얘도 한번 돌려보시면 이게 제가 한 번에 딱 그 저기가 출력이 되면 좋은데 화면에 딱 안 나오다 보니까 요렇게 3번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원본 이미지 1, 2가 있어요. 예, 그쵸. 그냥 더하면, 그냥 더하면은 여기 이제 검은색은 남는데, 얘처럼 밝은 색은 거의 안 남죠. 그쵸. 이 검은색을 더해서. 더하면 당연히 애드로 더하는, 요, 애드로 더하는 애는 당연히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될 거예요. 왜냐면 255에 근접한 값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두 영상을 비율적으로 곱해줘서 더한 거예요. 비율을 곱해줘서 더했어요. 비율을 곱해줘서 더하니까 이미지 2번. 둘 다 이미지 2번에다 넣네. 맞나요?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요거를 하나 주석을 치면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소수점이죠. 0.6이랑 0.7이다 보니까 플롯 형태가 된 것 같아요. 플롯 형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 뭐 플롯 형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프린트 0,0의 데이터를 타입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타입으로 보는 게 있어요. 타입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된 걸 보면 플롯 64로 찍혀 있죠. 그래서 플롯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IMShow로는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플롯 형태를 그러니까 값이 어, 플롯 형태로 플롯 형태를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요 코드를 살려서 여기 이제 다시 0부터 250 값을 뭐 이렇게 다시 변환하는 거를 이제 클립 함수를 이용해서 유인트 8로 변경한 거죠. 그래서 얘는 유인트 8로 변경된 건데 요런 방법 아니어도 플롯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플롯은 1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0부터 1의 값으로 출력을 해주면 0부터 1의 값으로 만들어주면 다시 PPT로 돌아와서 0부터 플롯 만약에 플롯 형태 이런 플롯 형태의 값이 있다 그러면 0부터 1의 값으로 만들어주면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거 자체가 어떤 비율적으로 곱한 거니까 얘 자체는 255를 넘지 않은 값일 거예요. 그러면 0부터죠. 0부터 255 값이 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나누기 255를 해주게 되면 0부터 1의 값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죠. 출력을 해보면 알겠죠.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요런 거는 이제 염수 삼아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마다 이게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저 여자 값을 타입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200 209.0이에요. 뭐 딱 소점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얘를 다시 나누기 뭐죠? 나누기 255를 하면 지금 보면 이번 영상은 이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제 3번 영상 같은 거겠죠. 다시 해서 닫고 돌려보면 2번 영상이랑 3번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이게 뭐 다르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린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 말고 요 나누기 요거를 하나 넣는 거랑 요거는 똑같은 거죠. 얘는 유인트 8로 다시 만들어준 것 뿐이고 얘는 그냥 플롯 형태인데 0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을 만들어주면 IMShow로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플롯 형태는요. 근데 이제 책에 이걸 따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부분은 다시 지우고 얘도 출력하는 걸 지우고 플롯 형태를 다시 인트 형태로 변환한 거죠. 여기 밑에다가 프린트 타입 패턴 얘의 0, 0 하나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0을 하나 더 출력할게요. 얘는 값을 출력하는 거 그리고 얘는 그 타입을 출력하는 거 그쵸? 어디 오타가 있나요? 가로를 하나 더 썼나요? 제가? 네 가로를 잘못 써줬네요. 이렇게죠. 그래서 보면 얘는 유인트 8로 변경됐고 209다 라는 거고 여기 위에다 똑같이 근데 이게 좀 저거하니까 딱 소점이 딱 아까 0으로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저 연산을 하게 되면 소점이 이렇게 있을 확률이 높겠죠. 소점 있는 애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플롯 64라는 데이터 64라는 거는 IMShow를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의 값으로만 출력이 되다 보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255를 하든지 아니면 요 클립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시 형 변환을 해주는 거죠. 형 변환을 해줘서 유인트 8로 변환을 해줌으로써 이제
as 타입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값을 비율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코드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비율을 좀 조정해서 나는 이 원본 데이터 얘의 비율을 요죠 말탄 비율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코드에서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알파가 이미지 1번이다 보니까 얘한테 얘를 20% 얘를 80%로 변경을 해서 돌려보면 지금은 아까보다 말탄의 흔적이 좀 더 쥐어지죠. 더 변경할 수도 있겠죠. 10% 90% 이게 둘이 합쳐서 100%가 안 되면 영상이 그냥 흐려질 거예요. 둘이 합쳐서 100% 둘이 합쳐서 1이 안 되면 영상은 그냥 자체적으로 흐려질 거예요. 그쵸? 어두워지네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친 게 1이 넘어가 버리면 둘이 하나가 혼자가 1이 넘어가 버리면 어쨌든 이 비율도 많이 못 적용될 테지만 반대로 얘네가 1보다 작다면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끔씩 값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고 어떤 함수를 의미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율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명암 대비를 해가지고 명암 대비 때문에 명암 밝기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인접한 색이어도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검은색 옆에 흰색 옆에 있을 때 요 두 가지 색이 동일하냐는데 이건 사실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얘도 동일한 값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좀 평화하게 되면 어두운 애들도 이런 식으로 밝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코드적으로 좀 배울 거고요. 명암 대비 이제 변경하는 거. 히스토그램은 아니고 아까 그 제가 좀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을 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너 영상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보기가 좀 힘드니까 한번 PPT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돌려보시고요. 어, PPT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좋은 영상, 뭐 나쁜 영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두 개가 지금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제일 좋지 않나, 4번이 제일 좋지 않나 보는데요. 코드를 좀 보면, 어, 일단 이미지를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로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 노 이미지라는 거 하나 만들어놔. 이건 아마 그 함수에서 이제 불러다 쓸 때 이제 그 어떤 가중치를 안 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이제 가중치 얘는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 거고 얘도 이제 곱해주는 건데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빼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2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미지 영상을 절반으로 해상도를 낮춰요. 그러니까 전체 뭐 데이터가 0부터 뭐 255까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0부터 128로 놔두는 거죠. 물론 이게 그 이런 절반을 용도로 쓰려는 건 아니고 뭐 이 원본 자체가 보시면 뭐 0부터 뭐 255까지 있던 원래 영상이네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요 상태로 만들어 준 건데 그냥 여기다가 0.5 뭐 여기 왜 여기 0.5고 0.2 책은 얘가 0.5로 돼 있더라고요. 뭐 책은 모르겠지만 여기 없고 어쨌든 간에 어, 왜 나누는 거는 잘 요거 가중치료해서 더 어둡게 하는 거는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어, 그 명암은 이제 절반씩 이제 줄이는 절반에 또 절반을 줄이는 거고 얘는 이제 명암을 증가하는 건데 이제 증가되는 비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조금 얘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 얘는 뭐 지금 좀 의미하는지 사실 뭐 나눈 거니까요. 근데 영상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얘는 이제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나눠지는 것들은 비교고 일단 곱한 것부터 보면 얘는 그냥 영상을 이 원본 영상에서 나누기를 한 거죠. 나누기 2를 해요. 원본 영상에서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영상의 품질에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지금 얘한테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품질에서 이제 그 홀수들이 다 사라지겠죠. 여기 얘는 이제 홀수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 영상 자체를 50을 곱하 이렇게 해놓으면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다시 해서 나누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명암 대비해서 좀 그게 좀 증가하는 거고 이제 영상의 이제 대비를 좀 감소시키는 방향에서도 얘가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 더 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요게 좀 더 명암을 내려가는 근데 얘는 좀 명암이 내려갈 때 좀 그냥 나눠지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그냥 나눠지는 거랑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내리는 거에 좀 차이죠. 얘는 그냥 곱하는 거고 얘는 나누는 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좀 내리고 올리고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코드고요. 어, 여기까지 하고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